네, 3교시입니다. 우리 1, 2, 3교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가 지나왔는데요. 여러분들께 최대한 좀 짧은 시간 안에 좀 많은 것들을 드리고 싶은 욕심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을 오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분 좋게 이해해 주시고, 자, 우리 3교시 들어갔는데 3교시는 강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진단해 드렸고,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것들을 새롭게 배울까? 그동안 제 방송을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오늘 제 강의에서 얻을 게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또 추석 동안에 추석 지나면서 저를 또 한 주 못 보셨잖아요. 거의 뭐 열흘 만에 저를 보는 거기 때문에 또 까먹으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한 번에 그 부분들 요약해서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강의 주제는 일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정. 오늘 강의 주제 뭐라고요? 일정. 바로 미리미리 준비하면 큰 수익이 되는 일정주에 대한 얘기를 드릴 겁니다. 일단 준비된 화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주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뭐라고 나오죠? 일정주도 결국에는 눌림목 공략의 핵심이다. 일정주라고 하면은 어떤 특정한 일정을 우리가 디데이 삼고 그 안에 매매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결국 눌림목의 핵심이구나. 어떤 내용들인지 좀 깊게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미리 준비하면 큰 수익이 나는 일정주. 뭐라고 적어놨죠? 첫 번째 줄. 노트에 미리 적어놓으면 돈 되는 일정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무엇이었을까? 노트에 적어놓으면 돈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럼 왜 노트에 적어놓으라고 하지? 두 번째는 금방 잊어버리는 우리의 기억력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1년 동안에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을 언제 찾냐면은 저는 1월 1일이나 12월 30일 날에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찾아놔요.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은 연말 연초에는요. 연말 연시에는 대통령이 전 국민 앞에 어떤 그 대국민 연설 같은 것들을 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1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정책들이 그냥 쫙 나오거든요.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은 손해를 보기가 힘들어요. 정부의 정책주라는 부분들만 가지고 매매를 해도. 그러면 그거를 어떤 자리에서 사느냐가 포인트거든요. 결국에는. 그거를 오늘 강의를 드릴 겁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자, 이 일정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우리가 뭐 내일의 일정이다 그러면 기억하기가 쉬워요. 근데 내일 일정에 있는 종목을 오늘 사려고 그러면 어때요? 이미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은 보통 많이 남아있는 일정이 쓸모있는 일정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 12월 달에 재료가 있는 종목 하나 있는데 사실래요? 그러면은 10중 8구는 아니요, 안 사요. 그럽니다. 그럼 뭐 사세요? 그러면은 내일 올라갈 종목 살 거예요. 그런 말씀들을 거의 하시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재료라는 거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을수록 더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매매 타이밍을 지금부터 강의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매매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매매 방법은 기존에 제가 강의 드렸던 부분과 동일해요. 대동소이한데 보시면은 단기 약재와 장기 호재의 조합이라는 부분이 똑같아요. 일정주도. 제가 지난번에 테마주 매매할 때 말씀드렸죠. 테마주는 단기 약재와 장기 호재가 조합되어 있는 종목들을 사야지 수익이 많이 난다. 실제 보여드렸고 추천도 드렸고 다 같이 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단기 약재와 장기 호재라는 부분들이 일정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가?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로 주식을 매매할 때는 장기 호재가 없는 종목은 아예 거들떠도 보지 마셔야 돼요. 장기 호재라는 거는 뭐냐면은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정부에서 언제까지 무슨 사업을 한다. 이거는 장기 호재입니다. 두 번째로요. 뭐 어떤 기업, 예를 들어서 대기업 삼성에서 몇 년도까지 어떤 업종에 투자를 한다. 장기 호재예요. 그리고 어떠한 기술력이 몇 년까지 혹은 뭐 몇 달 뒤까지 뭐 결과가 나온다. 라든지 뭐 특정 어떤 회사에서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떤 공시가 나온다. 이거는 회사 내부 기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죠. 뭐 그런 것들. 그래서 특정 돈 되는 어떤 호재가 나오는 날짜. 그런 날짜가 대충이라도 몇 월까지만 나와도 매매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딱 나오게 되면 그걸 우리는 그날을 기점으로 장기 호재라고 보통 놓고서 매매를 해요. 그러면 단기 약재, 장기 호재가 있으니까 매매해도 돼요.
그럼 단기 약재가 있을 때 우리가 사야 되는데 단기 약재가 뭐냐? 저는 주가 하락을 단기 약재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불안 심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때 적극 매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시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저 장기 호재가 얼마나 대단한 재료를 안고 있느냐가 첫 번째. 그 종목은 그냥 빠지기만 기다리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투자할 때 올라가기만 기다렸다가 올라가는 걸 보고 사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 대성미세물 같은 경우 오늘 꼭지에서 사신 분들은 재미 못 봤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오늘 대성미생물로 10% 수익을 냈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악재가 나왔을 때 매수하는 게 맞고요. 불안 심리가 최고조에 달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팔으라고 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아이고 웬 떡이냐. 너희가 팔면 나는 사야지. 그러면서 거기서 매수 주문을 넣으시면 거기서 바로 단기와 장기 수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실전 사례들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종목은 제가 이데일리 TV에 나와서 드렸던 종목 중에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한 2년 전이었어요. 2년 전에 아마 이 시간대 했던 프로그램에서 제가 소개를 드렸던 종목으로 기억이 나요. 그때 프로그램명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 뭐 최고의 한방 같은 프로그램이 아니었을까? 거기서 제가 종목을 추천드리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제가 좀 장기적인 목표를 드리고 삼성 SDI라는 종목을 딱 선정을 해서 여러분께 공개해 드렸어요. 그때 제가 삼성 SDI를 왜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냐면 이 회사가 그동안에 하던 사업들을 그냥 다 그냥 접고 2차 전지 하나만 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모든 역량을 집어 넣는다고 한 다음에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뒤로 종목이 거의 한 9개월, 10개월 정도 그냥 횡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묻혀버린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주가가 한 2배 이상 올라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바닥에 한 11, 12만 원대 있던 종목이 지금 뭐 20만 원대까지 가 있으니까 뭐 말 다 했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초대박 종목이 됐던 거예요. 그때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께 소개드렸던 이유도 한 가지입니다. 장기 호재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가 횡보 역시도 단기 악재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건 대형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런 취향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다음 내용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기적인 투자도 가능한 부분들인데요. 자, 제가 실전 사례들을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드렸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남북경협주라는 부분인데 이 남북경협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전 왜 그런지 알아요. 왜 남북경협주를 싫어하냐면은 들어갔다가 손해만 봤으니까.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어갈 때마다 수익이 났으면은 좋아하셔야 돼요. 또 기회가 왔네? 근데 들어갈 때마다 손해본 사람은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 매매를 안 해요. 그럼 내가 안 하는 동안 남들이 그거 다 갖고 매매해가지고 나는 그냥 구경만 하거든요. 남북경협주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호재가 나왔어요. 지난 주말에 철도 관련해가지고 북한과 교류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 어땠죠? 철도 관련주들이 다 올라갔습니다. 짧지만 올라갔어요. 그런 식으로 재료가 있으면은 올라가는 건데 이 남북경협주는 단기 악재가 크게 두 번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첫 번째,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한다고 했을 때, 두 번째는 미국의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취소한다고 했을 때, 즉 정해져 있던 일정이 취소. 근데 그때 뉘앙스는 분명히 그냥 안 하겠다가 아니라 연기하겠다는 뉘앙스였어요. 그래서 저는 저때 적극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그냥 회담 자체가 사라졌을 경우라고 하면은 저도 이거는 어렵다. 들어가지 말아라. 혹은 매도 의견을 드렸을 텐데 저때 취소가 아니라 연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 매수를 드렸어요. 종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보여주시죠. 자, 이 종목 볼 때마다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조비만 가지고도 원금 회복하신 분이 제 주변에 있습니다. 저한테 매우 고마워하고 계시고요. 조비는 어떤 움직임들이 보였냐면 바로 저때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을 연기한다. 안 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때가 저때였어요. 시간은 5월 달이었죠. 저때 모든 종목들이 남북 경협 관련된 종목들이 전부 다 하한가에 가 있었습니다. 그때 막 손절하고 난리 났어요. 전문가님 저 망했어요 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저는 가져가세요. 혹은 더 사세요라는 말씀을 드렸던 유일한 전문가입니다. 조비는 그 뒤로 100% 넘게 올라갔어요. 180%가량 올라가고 주가가 조정받은 뒤에 또 저는 매매를 했던 대단한 종목이죠. 조비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어요. 저 악재에 사신 분들은 다음 종목 보죠. 여기 보시는 종목은 두 번째 종목 대동스틸입니다.
대동스틸은 스틸, 철강, 그리고 가스관, 철도 이쪽에 관련된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뭐 엄청났죠. 주가가 정상회담 취소 얘기가 나왔을 때 급락을 했다가 그 악재에 샀던 사람들은 대박이 났어요. 그러면 적풍이는 저거를 왜 저 상황에서 좋다라고 했을까? 이게 취소된 게 아니라 그냥 밀려진 것뿐이니까. 저렇게까지 과도하게 주가가 빠질 만한 재료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아시겠어요? 이거 되게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에 종목은 대형주였어요. 앞에 봤던 종목이 중소형 테마주야. 아, 좋아. 그렇다면 대형주도 가능할까? 충분히 가능했단 말이에요. 현대 로템이라는 무거운 종목 역시도 관련돼서 저때 북미 정상회담이 연기될 위기에, 취소될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주가가 확 무너져 버렸어요. 아침 시작하자마자. 개장하자마자 무너졌는데 거기서 그냥 확 사신 분들은 주가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못 볼 수가 없죠. 60%가 올라갔는데. 그죠? 못 볼 수가 없습니다. 많이 올라갔어요. 다음 종목 볼까요? 여기 보시는 종목인 화성밸브 역시도 그런 패턴이었는데 화성밸브는 두 번째 재료였어요. 첫 번째 그 북미 정상회담이 연기될 수 있는 내용이 나왔을 때 움직였었고 화성밸브는 두 번째 악재였던 폼페이오가 방북하지 않기로 하면서 그때 나왔던 움직임들이었어요. 그때 주가 빠지는 거 보고 저는 이거 사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에 조비나 대동스틸 같이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을 편입하신 분들은 기분 좋게 수익을 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지 말라고 하는 가운데서 사셨던 분들만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많이 올라갔죠? 이런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러면 남북 경협주만 그랬을까요? 아니죠. 다음 테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폴더블 폰인데 자, 제가 사례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같은 케이스가 나왔을 때 기억하시란 얘기예요. 적어두세요, 빨리. 자, 폴더블 폰은 무슨 재료였냐면은 이미 나왔어요, 재료가 다. 상반기에 재료가 나왔는데 뭐가 나오냐면은 폴더블 폰이 뭐 11월 달 정도에 나올 것이다. 늦어지면은 내년 초에 나온다. 이미 연초에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이 회사의 주식은 그냥 사람들이 만약에 막 다 팔아 제낄 때 샀으면 버는 거예요. 되게 쉽죠. 장기적인 재료가 있으니까 그냥 믿고 사는 거예요. 회사가 좋으니까. 그럼 적풍이가 어떤 종목을 샀는지 볼까요? 첫 번째 종목 보여주시죠. 첫 번째 종목은 코오롱 인더입니다. 폴더블 폰 소재 관련주인데요. 딱 저 때가 어때였냐면은 정말 사람들이 무서워할 때였어요. 저 때가 7, 8월 달이었는데 그때 증시가 완전히 막 꼬꾸라지면서 사람들이 막 좋은 종목, 나쁜 종목 그냥 다 갖다 팔고서 그냥 아유 난 망했네 한강 가네만해 그때였거든요. 6, 7월 달에. 근데 그 당시에 주가가 너무 빠져가지고 불안 심리가 완전히 막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저는 오히려 재료가 있는 종목들을 딱딱딱 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저한테 아직도 고마워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코오롱인더 그리고 나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30% 올라갔어요. 약간 밀렸죠 지금은. 나중에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직 출시가 안 됐잖아요. 출시가 될 때를 디데이라고 보고 그 이전에 밀릴 때 남들이 다 팔 때 사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은 제 얘기를 들으면은 아 그렇구나 할 수 있겠지만 내일 장 열리면 까먹어요. 그래서 노트에 적어두시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기억력은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음 종목 보시죠. 두 번째 종목은 코오롱 인더랑 비슷한 재료로 올라가는 경인 양행이었습니다. 똑같은 자리였어요. 저 때도 보세요. 7월 달에 증시 완전히 무너질 때 사람들 우리나라 주식 사면 망합니다. 미국 주식 사야 돼요. 이랬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시절인데 미국 주식 샀으면은 수익 난 거 세금 수수료로 다 내고 국내 증시 올라가는 거 보면서 땅을 치고 후회했을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때 제가 드렸던 폴더블폰 관련주. 어차피 저거 11월 아니면 내년에 나오니까 그 전에 밀릴 때 사면 되겠다. 30% 이상 올랐습니다. 성공했죠? 저 시기에 30% 수익 못 낸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다음 테마 보도록 할까요? 세 번째는 제약입니다. 제약주도 사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시면은 물린 다음 관심 갖지 마세요. 제약주 매매하시는 분들 보면은 처음에 그냥 좋다 하니까 사놓고 물리고 나서 계속 손해가 나니까 이제 점점 깊이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내가 투자한 회사가 무슨 약을 만드는지 그때 알아보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막 사람들이랑 의견도 공유하고 그러세요. 근데 이미 늦은 거거든요. 제약주를 매매하실 때는 첫 번째로 이 종목이 언제 올라가느냐를 보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제약주도 올라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임상,
신약 출시, 그리고 미국 FDA 같은 허가 일정들이 이미 나와 있어요, 다. 진짜 모르겠으면은 회사 주식 담당자한테 전화 걸어서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언제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공시가 된 내용에 한해서는 설명을 해줄 겁니다. 뭐 회사 내부 정보를 알려주지는 않겠죠. 그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미 일정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공 아니면 실패 두 가지거든요. 근데 그 전에 주가가 빠질 때 사면은 여러분들이 큰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종목 하나 보도록 하죠. 오늘 급등했던, 아니죠, 지난주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인데 하이로닉이라는 종목이었어요. 하이로닉이 주가의 움직임들을 보면은 지난 이미 한 5월 달쯤에, 한 6월 달쯤, 7월이구나. 7월 달쯤에 이미 종목이 임상을 한번 진행을 했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호재가 한번 나오고 나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 저 조정 구간이 큰 의미가 없는 조정이었어요. 시장이 내려가니까 같이 빠지는 그런 구간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어차피 재료 있으니까 바닥에서 그냥 모아가면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제 호재가 터지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로닉 같은 것도 저때 이제 단기 약재에 담아놓고서 한 달 정도 그냥 묵혀두셨던 분들은 못 볼 수가 없는 종목인데 저 위에서 급등할 때 샀던 사람들은 손해를 다 볼 수밖에 없었어요. 저때 뭐가 나오냐면 미 FDA 승인이라는 재료가 나왔습니다. 주가를 저렇게 폭발을 시키면서 올리는 재료는 정해져 있어요. 임상, 신약 출시, 미 FDA 승인 같은 해외 진출 가능성 얘기가 나올 때. 이 세 가지 말고는 주가가 올라갈 만한 건덕지가 없어요. 뭐 차트가 맞아서 올라간다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대박스쿨 시청자분들은 그런 거에 낚이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이에요.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이 오늘 완전히 급등을 했어요. 근데 오늘 산 사람들은 돈을 벌었을까요? 못 벌었을까요? 오늘 10월 1일 날 신풍제약을 들어가신 분들 중에 10중 8구는 손해보고 계십니다. 아까 전에 문자 보니까 이거 상담 들어와 있더라고요. 딱 보니까 오늘 사셨어요. 이거는 실패한 투자예요. 망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거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좀 희박합니다. 언제 샀어야 되냐면은 저때 언제야? 지금 저거 보시면 7월 달이거든요. 7월 달에 임상이 한번 진행이 되고 나서 잠깐 올라갔을 때 그때 매매를 했던 사람들은 지금까지 가져왔어도 수익이고 중간에 좋은 구간에서 팔았어도 되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 뒤로 50%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호재가 나왔을 때 같은 경우는 뭐 누구나 매매할 수 있지만 제가 오늘 강의 드리는 게 뭐예요? 최종적인 장기 호재가 있으면은 그 이전에 주가가 밀릴 때 사면 된다. 그러니까 저것도 임상 때 안 사고 임상 끝난 다음에 밀릴 때 샀던 사람들은 많이 벌 수 있어서 종목이에요. 좀 흐름들 아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제가 12월 달에 좋은 재료가 있다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중국 소비주들 11월까지 보라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한 달이면 여러분들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적어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그동안의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잠시 후 이제 4교시 공개 방송으로 들어갈 겁니다. 오늘 강의 방송을 보신 분들이 활용 점정을 찍을 수 있는 종목을 또 소개해 드리는 시간인데 그동안에 제가 드렸던 종목들을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제가 9월 한 달 동안 우리 대박스쿨 공개 방송을 통해서 드렸던 종목을 그대로 다 올려놨습니다. 모드투어부터 세노텍까지 다 종목들이 좋은 수익을 보였어요. 그 뒤에 없는 이유는 제가 저거 추석 연휴 때 쉬어서 그래요. 근데 그동안에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아세요. 종목들이 잘 올라갔고 지금 바닥에서 올라가는 주식이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 장기 호재가 나왔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 있을 거라는 거를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들을 아까 대충 봤는데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고가에서 떨어지는 종목들, 더 내려갈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사는다는 것 자체가 일단 제가 설명드리는 이런 단기 호재 약자의 개념들이 아직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종목이 진짜 좋은 종목이 아니라 좀 불안한 종목이고 오늘 같은 날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 바이오 제약 좀 많이 내려갔죠.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보유한 종목들이 오늘 5% 이상 빠지신 분들은 종목을 교체 빨리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잠시 이어지는 4교시, 대박스쿨 4교시 공개 방송에서는 지금 우리 시장에서 가장 강한 재료가 뭐라고요? 바로 중국의 국경절이라는 재료. 저는 그 누구보다 먼저 모드투어라는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께 국경절의 존재를 한 달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샀던 분들은 많이 벌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급등 가능한 급등 지점에 중국의 국정절 수혜주가 있으니까 잠시 후 4교시 강의를 통해서 제가 이 종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올라갔던 종목을 사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종목들을 정리하시면서 새롭게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 오늘 준비를 해서 딱 한 종목만 가지고 왔어요. 한 종목만 드릴 테니까 잠시 후 이어지는 공개방송 놓치지 마시고요. 급등 직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 오셔서 꼭 적어두셨다가 꼭 수익 보시고 저한테 나중에 또 방송에서 우리 대박스쿨에다가 수익 내신 분들은 문자 하나만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